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3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15점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 하나당 3점이 배점이 돼요. 결산 정리는. 그래서 5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제일 먼저 결산 정리 사항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동 결산 항목과 자동 결산 항목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볼까요? 자, 1번 정기예금에 대한 경과이자다. 이자는 자동 결산 항목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수동 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수동 결산 항목을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풀기 전에 일단 파악부터 합니다. 문제 파악부터. 2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일의 회계 처리. 매도 가능 증권 뭐죠? 결산일에 평가하셔야죠. 이것도 수동 결산 항목. 환율이 나왔어요. 환율도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이라 이것도 수동 결산. 4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부가세 대급금이랑 부가세 예수금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요거가 여러분 좀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외워놓으면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것도 수동 결산.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상계 처리 문제입니다. 자, 5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 원으로 영업권은 작년 1월 초 2억 5천만 원을 취득한 것이다. 뭐죠? 얘는 색깔 바꿔서 상각이죠. 무형자산 상각입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해서 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해라 이런 말 없으니까 금액 계산하셔갖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5년간 월할 균득이다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조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는데 어찌됐건 이건 무형자산 상각이라서 직접 계산해갖고 어디 자동결산 항목에 넣는 거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 순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분홍색 1, 2, 3, 4번이 수동결산 항목.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먼저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하시고요. 그게 이제 일반전표가 1, 2, 3, 4가 입력이 끝나고 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동결산 열어가지고 5번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면 끝나는 상태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이 없으면 그냥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이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볼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요. 자, 날짜는 12월 31일자 결산자료는. 자,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야 돼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의 단기분 경과이자인데 그럼 이게 이제 그 이자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인데 이게 선불로 한꺼번에 이자를 먼저 받았느냐 후불로 나중에 받느냐 그거를 이제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정기예금액은 원금은 이제 3천만 원이고요. 예금을 24년 지금 24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결산을 하는 거고요. 자, 4월부터 3월까지니까 이제 연도가 걸려 있고 연이자율이 3.4%이다. 자, 이자가 만기일에 일시 수령이니까 아직 못 받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월할 계산하라고 줬어요. 이런 단서를 정확하게 되게 꼼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잠깐 써볼까요? 지금 정기예금 금액 3천만 원에다가 그냥 만원 단위 생략하고 3천만 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1년치 이자가 얼마? 3.4%. 이거 3.4%는 연이자율이에요. 곱하기 자 12개월 중에 지금 몇 개월치가 발생했어요? 자, 내년도 12달이죠. 12달 중에서 3개월 남았으니까 9개월치가 발생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수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대신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아야죠.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사실은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금액을 직접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계산기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까 여러분 교재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자,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계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3천만 원 하시고 3.4%니까 그냥 나누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뭐 3.4%면 이게 소수점 세 자리 해가지고요. 여기에 그냥 곱하기 하시면 얼마죠? 3.4%면 0.034죠. 그쵸? 이렇게 곱하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숫자가 일단은 이 뒤에 이거 세 자리 빼고 하셔야 되는데 1년치 이자가 요만큼인데 월할 상각이면 어떻게 해요? 자, 곱하기 지금 9개월치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근데 나누기 12개월. 실제 계산기로 하는 게 이건 제가 오타를 낸 거고 실제 계산기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 3개 빼고 점이니까 76만 5천 원 계산했죠. 그럼 이게 발생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수익 잡으라는 거예요. 이자 수익 아직 돈 못 받았어도 이자 수익으로 자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 76만 5천 원 여기 76만 5천 원 하시고 차변에 아직 못 받았잖아요. 미수 수익을 잡으라는 거죠. 미수 수익. 미수금이 아니에요. 원래는 미수 수익 하셔야 됩니다. 결산 때 이제 발생 항목이다, 이연 항목이다의 발생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미수 수익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산수 문제죠. 월할 상각하는 문제. 자, 2번도 똑같이 12월 말일 거니까 문제 분석부터 할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연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서 결산일에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비유동 자산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 코드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2023년에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다. 이거 자 보세요. 최초에 2023년에 취득했대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24년 버전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년 취득가액이 500만 원인데 23년 말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가 늘었어요? 100만 원. 늘었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1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48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20이 줄어들었는데 120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하시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이익과 먼저 상계, 얘를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이 600이 400이 됐으면 그거부터 줄이세요.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매도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123번 코드, 178번 코드 중에 178번 코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자, 회계관리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투자자산, 비유동이면 당좌재고가 아니죠. 투자일 때 매도 가능 증권이 178번 코드고요. 이게 혹시 채권이어서 유동성 대체를 하게 되면 123번 코드로 가는 거예요. 여기 123번. 뭐 하도 많이 해서 코드는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은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언급이 없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 코드를 쓰셔야 돼요. 123번 코드 쓰면 안 됩니다. 178번 코드를 쓰시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만큼 줄여야 돼요? 120만 원만큼 줄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당초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처분 아닙니다. 평가이익이 원래 500짜리가 600이 됐으니까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00이 있었다는 얘기고 걔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당연히 20만 원이 남겠죠. 역시 차변에다가 죄송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20만 원.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전산 세무 1급에서 잘 내던 그런 유형인데요. 요런 거는 기본으로 좀 어려운 분계긴 한데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된다. 굳이 문제에서 이렇게 당초 최초에 500에 취득했다가 600이 되었다. 그리고 600에서 이번 연도 말에 480이 되었다라고 준 것 자체가 종전에 여기에 플러스가 됐던 100만 원부터 먼저 떠세요라는 걸 보여준 거죠. 되셨죠? 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2월 31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 현재 열어가지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여러분 구분이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죠? 자본 그룹이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쭉 내려가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의 순서로 돼 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요게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입력을 100만 원을 없앴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좀 전에 처리한 거 말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대변에 있으니까 차분에 써서 없앤다. 요렇게 찾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걸 안 줬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할 때는 항상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종전에 이번에 만약에 평가 손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종전에 평가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부터 상계해서 쉽게 말하자면 떨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2번은 별표 3개짜리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서 안 주면 뭘 해야 된다? 12월 30일 현재 합계잔액 합전이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뒤져봐야 된다. 됐고요. 자, 3번 2024년 11월 중 캐나다 JF사에 수출한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는 1월 5일에 외화 통장으로 지금 현재 24년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아직 돈을 못 받은 거고요. 자,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그럼 11월 중에 자, 수출 신고를 했고 선적을 했는데 자, 결산일이 요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러면 언제 환율을 회사가 적용을 최초에 했을 것이냐인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은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 거죠? 이날인 거죠. 그래서 920원이 현재 적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달러당 920원이 돼 있는 게 950원이 되었다 그러면 연도 말에는 이 플러스 달러당 30원만큼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1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곱하기 30원만큼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 평가 이익이 생긴 거죠.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펜이 생기다 말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생겨요. 이렇게 내려서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 분계 바로 갈게요. 자, 분계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잡으시면 돼요. 108번 코드 잡으시면 되고요. JF사 여기서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자, 영타로 바꿔서 Z 이렇게 있죠. J가 아니고 ZF사. 자, 금액 얼마 늘리기로 했어요? 300만 원 늘리기로 했죠. 계산 지금 직접 하시면 돼요. 계산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대변으로 넣으시는데 환산이익. 이거는 평가라는 말을 안 쓰죠. 외화 환율은. 그래서 환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개념이죠. 지금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익이고요. 잘 모르겠다 그럼 대변에 나타나면 이익인 거예요. 하시고 외화 환산 이익 처리하시고요. 금액 300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자 4번으로 가셔가지고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시고요. 이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24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자, 뭐가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640이 있었고 부가세 예수금이 824만 원 있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분계가 상계처리 분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걔를 없애려면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 뭐 두 글자 앞 글자부터 안 해도 돼요. 중간에 있는 거 하시면 되는데 자 하시고 금액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 640만 원. 그러면 반대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됐죠? 예수금 그게 금액에서 지금 824만 원이 있었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두 개 차이가 원래는 미지급 부가세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금은 낼 돈이고 대급금은 환급받을 돈이라서 그런데 대차가 안 맞아요. 자, 대차가 안 맞으면 원래는 다른 전제 조건이 없다. 뭐 세액공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미지급 부가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특이한 걸 줬어요. 뭐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줬고요. 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요거를 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아예 오류를 그러니까 그 채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내용을 줬어요. 단 납부세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예수금 대급금은 문제에서 준 대로고 납부세 환급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고 자 경감세액은 잡이익. 그럼 경감세액 요건 뭐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잡이익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잡이익을 10,000원 잡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그러면 대변에다가 잡이익을 문제에서 준 대로 요구사항대로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10,000원 됐고요. 그럼 요것도 지금 이것도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가산세를 여기서 가산세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뭐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84,000원. 그럼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하셔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하시고 금액 얼마라고요? 84,000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럼 대차 차액 1914000이 뭐예요? 이게 자비익 세금과 공과 이 계정 과목 코드 가지고 또 논란 생길까 봐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액이 미지급 부가세가 되는 거죠. 자, 대차 차액이 플러스면 대변에 넣는 겁니다. 대변에 미지급 부가세. 대변 차변 여러분 만약에 차변 대변을 모르겠다 그러면 차변에 넣어보세요. 차변해가지고 뭐 계정 과목을 예를 들어 제가 모르고 미지급 부가세 하면요. 자, 미지급 부가세가 없으면 미지급 세금으로 미지급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했죠. 미지급 세금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거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차변에 넣어보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넣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면 대변에 넣는다라는 걸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1914000 만약에 제가 지금 아직 엔터 안 쳤거든요. 이게 맞다. 방향이 맞다 그러면 엔터를 쳤을 때 대차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엔터 치면 2배가 됐죠. 아, 틀렸구나. 이거 대변이구나.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알고 계시면 좋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일 때는요. 대변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것도 괜찮은 문제. 그리고 계정 과목을 지정을 해줘서 그렇지. 보통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보통 자비익 잡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세금과 공과 우리 가산세를 세금과 공과금에 넣어놓고 나중에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산 세무 1급의 범위긴 한데 가산세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세무 조정은 되긴 되는데 보통 요렇게 많이들 처리를 합니다. 자비익, 세금과 공과금. 요거 잘 이제 모르셨다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예수금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상계 처리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걸 없애는 거고 혹시 이제 세액공제 받았거나 가산세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반영한 후에 남은 금액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신고서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으로 잡히고 혹시 만약에 환급 금액이 있을 때는 미환급 부가세 그러니까 이제 그 환급금을 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건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문제 자체를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 하나를 통으로 외우고 계시면 다른 비슷한 문제들도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뭐가? 수동결산 항목. 됐죠? 끝났으면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5번 갑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요. 자, 여기에 1월에서 12월.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 감가상각 눌러도 고정자산 등록 안 돼 있죠.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영어권은 여러분 그 영어권은 판관비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영어권 여기 있죠. 요 칸에 숫자를 직접 계산할 거예요. 자, 결산일 현재 색깔 바꿀게요. 자, 결산일 현재 무형 안 바뀌었네. 자, 클릭하시고 무형자산인 영어권 좀 전에 찾았죠. 여기 무형자산 영어권 여기고요. 예,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지금 2억 원이에요. 이 영어권은 작년 1월에 2억 5천에 취득했어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면 작년에 취득해서 2억짜리가 2억 5천이 된 거라면 우리 무형자산은 그냥 그 상각 후의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획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2억 원이 2억 5천이 그러니까 2억 5천이 2억 원이 됐다는 얘기는 5천만 원이 전년도 상각비라는 거고 1월부터니까 1월 초에 취득한 거니까 사실 1년치 상각비가 5천만 원이다 이걸 준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걸 보셔도 돼요.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 월할 균등 상각해요. 그러면 2억 5천 나누기 최초 취득원가 나누기 월할 5년이니까 60개월 해도 되는데 1월 취득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누기 5 하면 되죠. 그럼 1년 동안 상각비가 얼마다? 2억 5천. 특별히 여러분 그 무형자산은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잔존가치 없습니다. 이게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그 영어권은 손상차손으로 가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어권도 감가상각 그 무형자산 상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5천만 원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어권에 그냥 5천만 원 넣으시면 돼요. 계산이 복잡하진 않죠. 자신감을 가지고 풀면 복잡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끝났죠?
이거 뭐 입력 찾아서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전표 추가 꼭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 선생님 전표 추가 안 하면 점수 어떻게 되나요? 거의 감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추가. 그래서 닫으시고요. 다시 검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다시 가셔서 결차 결대 생긴 거, 이 보라색 결산 붕괴 생긴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하신 수동 결산 붕괴와 자동 결산 붕괴가 모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보이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문제도 뭐 부가가치세 3번 문제는 어려웠는데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에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 열심히 복습하셔서 자유자재로 외화 환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